자, 이번 시간에는 테러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대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조문은 법 10조, 영 25조, 26조가 되겠습니다. 제 교재는 271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테러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대책입니다. 먼저 안전관리 대책 수립 의무입니다.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될 의무자는 누구냐면 관계기관장입니다. 관계기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중요시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및 장비, 요걸 합쳐서 테러 대상 시설을 부릅니다. 테러 대상 시설에 대한 테러 예방 대책과 테러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총기류, 화생방 물질, 요 위험한 물질들을 테러 이용 수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국가중요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국가중요시설과 테러 대상 시설에 대한 테러 예방 대책, 테러 이용 수단에 대한 안전대책, 국가중요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관계기관장이 수립해야 한다는 뜻이죠. 관계기관장은 우리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다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1항인데 10조 1항인데 그 1항에 따른 안전관리 대책의 수립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서 세부적으로 대통령에서 정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대통령령 25조에 보면 테러 대상 시설 및 테러 이용수단 안전대책입니다. 시설과 이용수단에 대한 안전대책이죠. 그럼 여기서 테러 대상 시설은 범위가 어디까지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중요시설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다음 시설과 장비로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국가중요시설은 통합방위법상의 국가중요시설과 보안업무 규정상 국가보안시설을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경화에서 국가중요시설 가나다 기타급 배웠죠? 국가중요시설하고 국가보안시설 사실은 거의 내용이 똑같아요. 국가중요시설은 국방부 장관이 최종 지정권자고 국가보안시설은 국가정보원장이 최종 지정권자지만 사실은 내용을 듣다 보면 똑같습니다. 지정권자의 누구냐에 따라서 말을 약간 다르게, 용어만 좀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합쳐서 국가중요시설을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장비인데 이걸 다중이용시설,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그럼 어떤 것이 있느냐? 다음 가나다라마 중에서 관계기관장이 소관 업무 관련하여 대테러 센터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가나다라마 시설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도시철도, 지하철이죠. 지하철. 그 다음에 선박안전법에 따른 여객선, 일정 규모 이상의 여객선이겠죠. 그 다음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43조 8, 1호 2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인데, 요 법에 들어가 보면 대체로 건축물 또는 시설은 바닥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6층 이상의 고층 건물인 경우는 주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좀 규모가 큰 대형 건축물 또는 시설. 그 다음에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른 철도 차량, 예를 들면 KTX 열차, SRT 열차 같은 거, 좀 더 이건 다중이용시설로 봐야 됩니다. 사고가 나면 많은 사람이 반복에 희생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하철, 여객선, 대규모 건축물 시설, 철도 차량, 항공기 등은 대체로 다중이용시설로 보고, 국가중요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은 테러 대상 시설에 속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다중이용시설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거, 속하는 거, 요 부분을 잘 알아두시기 됩니다.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 다음에 안전관리 대책 수립시에 포함할 사항인데,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라색으로 된 이런 것들을 당연히 포함해야 되는데, 이건 당연한 거죠. 안전관리 대책 수립하면 이런 차량 통제 대책, 자체 방호 대책, 테러 첩보 입수 전파, 긴급 대응 체계, 비상사태, 테러사고 발생제 비상 대피, 사고 처리 대책, 당연히 넣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관계기관장 업무인데, 관계기관장 업무도 뻔합니다. 테러 대상 시설과 테러 이용 수단에 대해서 테러 예방 대책, 안전관리 대책의 적정성 평가, 이행 실태 확인,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소관 분야 테러 이용 수단의 종류 지정, 예를 들면 생화학 테러, 생물 테러다. 그러면 질병관리청장이 테러 이용 수단 중에서 예를 들면 질병관리청장이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생물학 물질, 예를 들면 각종 무슨 바이러스 같은 게 있겠죠. 그 종류를 지정해야 되겠죠. 그 다음 환경부 장관은 화학물질의 종류를 지정해야 되겠죠. 샤린가스부터 해서. 그 다음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방사성 물질을 종류를 지정해야 된다. 우리나라는 맵 35, 플루토는 이런 식으로. 이런 걸 지정하는 건 관계기관장 업무죠.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2번, 3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흐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중요행사 안전관리 대책 수립입니다. 관계기관장인 역시 국가중요행사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합니다. 주관기관 개최 근거 중요도 등을 기준으로 대테러 센터장과 협의해서 정합니다. 예를 들면 에이펙 정상회담을 한다. 그러면 국가중요행사잖아요. 이 안전관리 대책 누가 수립하겠습니까? 그럼 경찰청장이 하죠. 경찰청장이 대테러 센터장과 협의해서 정합니다. 소관 관계기관장이 하는 거죠. 그건 관계기관장은 경찰청장이 될 수도 있고, 해양경찰청장이 될 수도 있고, 질병관리청장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 다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협의권자는 대테러 센터장입니다. 이것도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기관장은 또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테러 안전대책기구를 편성 운영할 수 있다. 당연하겠죠? 당연합니다. 자, 대테러 안전대책기구 편성도 관계기관장이 한다. 관계기관 합동으로. 예를 들면 에이펙 정상회담을 한다. 그러면 경찰청장이 대테러 안전대책기구를 관계기관 모아서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사항. 대테러 안전대책기구 편성 운영에 관한 사항 중에서 대통령과 국가원수에 준하는 국빈의 경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누가 정하느냐? 경호처장이 정한다는 거죠. 자, 이건 관계기관장이 정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과 국가원수니까 경호처장이 대테러 안전대책기구의 운영, 편성에 관한 내용을 정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대테러 안전대책기구 편성권자는 원칙은 관계기관장이고 예외적으로는 경호처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큰 주제로 테러 취약 요인 사전 제거입니다. 법 11조입니다. 어떤 테러에 취약한 어떤 요인이 있다면 이걸 사전에 제거해야 되는데 누가 해야 되느냐? 테러 대상 시설, 테러 이용 수단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입니다. 테러 대상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예를 들면 부산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다. 물론 원자력 발전소,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소유자죠.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소유자입니다. 그럼 관리자는 원자력 발전소 소장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소유자 관리자. 소유자나 관리자가 테러 보안 장비를 설치하는 등 테러 취약 인척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그 시설이나 수단의 소유자 관리자가 기본적으로 노력해야 되고, 두 번째 국가는 이런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필요한 어떤 취약 요인 사전 제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당연히 지원할 수 있겠죠. 지원의 방법은 세부적인 것을 대통령을 정한다. 자, 그래서 027조에 보면 테러 취약 요인의 사전 제거 지원인데, 대상시설과 이용수단의 소유자 관리자는 관계기관장을 거쳐서 대테러 센터장에게 테러 예방 안전관리 관련해 적정성 평가나 현장 지도 등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거 대상시설이나 테러 이용수단의 소유자 관리자가 전문가는 아니죠. 테러 업무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테러 센터장에게 우리가 대테러 활동을 잘하고 있는지 적정성을 좀 살펴봐 주세요. 현장 지도 좀 해주세요. 요청할 수 있다는 거죠. 대테러 센터장은 전문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테러 취약 요인의 사전 제거 비용 지원은 국가에서 한다고 그랬죠? 국가기원의 장이 1번부터 6번까지 나온 이런 사항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비용을 지원할 것인가 말 것인가 또는 지원금을 얼마나 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 국가기관의 장이 하는 거죠. 자,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것도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요거는 중요합니다. 테러 선동, 선전물 긴급 삭제 요청 법 12조입니다. 자, 누가 해야 되느냐? 누가 해야 되느냐? 관계기관장이 해당 기관의 장이 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테러를 선동하는 글, 그림, 상징적 표현물, 테러 연결될 수 있는 폭발물 등 위험물 제조법이 인터넷 방송 신문 게시판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에는 해당 기관장에게 긴급 삭제나 중단이나 감독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런 어떤 위험한 어떤 글이라든가 선동물을 발견한 사람이 해당 기관장에게
예를 들면 경찰에서 발견했다고 하면 부산지방경찰청장이 예를 들면 네이버에서 이런 게 유통되고 있다. 그러면 네이버 대표에게 긴급 삭제, 중단, 감독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겠죠. 관계기관장이 해당 기관장에게 요청합니다. 당연한 거고. 그 다음 외국인 테러 전투원에 대한 어떤 규제 절차를 법 13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누가 하느냐 볼까요? 관계기관장은 외국인 테러 전투원으로 출국 할애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내외국인에 대해서 출국 금지를 법무부 장관에 요청할 수 있는데 일시 출국 금지이기 때문에 일시 출국 금지 기간은 90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90일 동안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는 거죠. 누가? 관계기관장이. 예를 들면 외국인 테러 전투원으로 오신다는 내외국인, 예를 들면 우리 지난번에 김씨 외국인 IS에 가입하려고 하기 위해서 나가려고 그랬죠. 경찰에서 먼저 알았다면 경찰청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김군에 대한 일시 출국 금지를 90일 기한을 정해서 요청할 수 있는 거죠.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4만 관계기관장은 외국인 테러 전투원으로 가담한 사람에 대하여 여권의 효력 정지 및 재발급 거부를 외교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자, 여권을 발급하는 것은 외교부 장관 효력이죠. 권한이죠. 그 효력 정지와 재발급 거부를 외교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자, 우리나라 김군인데 그 사람이 여권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일시 출국 금지 요청하면서 여권의 효력 정지를 외교부 장관에게 요청하면 외국을 나갈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외국인 테러 전투원은 이런 규제 당연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에 외국인 테러 전투원 테러 위험물 없을 것 같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네이버에 가서 검색해 보세요. 사회에 불만을 품는 사람들이 테러 단체에 가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입하고 싶은 사람이 제법 있어요. 일종의 정신배제 비슷한 사람들 들어 있습니다. 당연히 규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법 13조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신고자 보호 및 보상금은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분량이 조금 많아서 이 부분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